또 하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다들 물어보는 것은 그 단일화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엎치락 뒤치락 예. 위태 간당 예. 그렇게 되어가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19일까지 예, 예. 등록하기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겠다. 이것은 이제 공수표가 된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뭐 단일화라든가 뭐 예, 그러죠. 근데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후에 또 19일 날 오전에 안철수 또 오세훈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25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 25일부터는 선거운동에 공식 들어가. 선거운동에 들어가죠. 예. 그럼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그러면은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기가 서로 타협의 길이 더 멀어지니까 합의를 했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오세훈, 김종인 쪽에서 제안한 안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이게 이제 국적 타결이 되나 했는데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그 유선 전화 부분은 경쟁력 그쪽에서 그냥 반영을 하겠다. 혹은 적합도 이 부분은 또 싹 빼버려 가지고 또 이게 뭐냐 말이야. 이렇게 대국민 홍보전만 펴는 거냐. 진짜 단일화를 할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여론조사하고 22일 발표하는 걸로 다 타결이 되는가 했는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해져 버렸네요. 그래,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삿바 싸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씨름 구경할 때 삿바 싸움이 너무 길게 가면요. 너무 지루해요. 돌려버려요. 예. 아이고, 저게 옛날에 민속 씨름 한참 할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볼 때 결국은 단일화는 된다. 예. 그 언제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그게 과연 서울 시민이죠, 결국. 이번에 그 서울시 후보니까 서울 시민들이 그걸 중도 이쪽에서 걸고 보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사람들이 정치에 진짜 혐오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단일화 되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후보 단일화는 됐는데 그러니까요. 유권자 단일화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지리하게 가면은 한쪽을 지지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쪽에 비토를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떤 그 감정이 이제 증오가 또, 쌓여가지고 예, 그렇게 되지 우리 않습니까? 후보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번에 저는 이 두 사람의 과연 이 국민의 힘을 그리고 보수로 살리겠다는 진정성이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고 교수님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시장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내년 대권에서 어떤 그 정치가 바로 되는 어떤 그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이런 그 어떤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후보나 마찬가지로. 예. 그런데 여기서 벌써 이렇게 계속 자기 욕심만 추구하는 안 좋은 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중도층이 이 사람들 지지해야 되겠나? 저만 해도 있죠. 만일에 이번에 단일화 안 되고 그 3파전이다. 이러면 전 투표 안 할 생각입니다. 둘 다 보기 싫어서. 삼자 필승론 이런 것은 정말 말도 그거는 안 믿을 돼.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소리예요. 공작적인 냄새도 예. 나요. 저는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3자로 나와도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두 후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안철수 쪽 또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만약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할 경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 사실상 끝나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그거죠. 위기감도 있을 거고 네. 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 당이 후보를 가져갈 경우 아닌 당 쪽에서는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어져 해체되는 버리는 거죠, 뭐 나중에. 그러니까 재보선 이후 예. 어차피 정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을 전제한다 한다면은 삿바싸움에서 쉽게 그렇게 양보를 못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맞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얘기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서울 시민들은
그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아니냐. 맞습니다. 대의를 봐야지, 예. 대의. 맞습니다. 저도 지금 두 사람한테 진짜 호소하고 싶다면은 좀 제발 개인적인 욕심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아마 두 사람 다 이번에 정치 생명이 끝나느냐 안 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양보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니까 다시는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권도 안 노린다고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 했고 이번에 안 노린다는 거였죠. 서울시장으로 가고 다음까지 안 한다는 그렇습니까? 얘기가. 제가 정치인들 말은 다시 들어야 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통 큰 양보 어느 쪽에다 해도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사람 통 크구나 할 경우는. 그래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정치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단일화 안 되는 게 이번에 놓치면 다음은 기약하기 힘들다. 예, 그렇게 우리나라 또 정치 현실이 그랬던 적이 꽤 많고 하니까 놓쳐버리고 놓쳐버리면 이제 그 기차가 떠난 다음에 기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워낙 이제 그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쉽게 지금 단일화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두 사람 단일화, 두 사람 누가 서울시장 되는 거 이거 사실 보수나 중도 별로 관심 없어요. 다만 이 보수 쪽에서 서울시장을 찾아오고 그다음 이걸 발판으로 내년 대선에서 이 보수가 정권을 찾아온 거 그것 때문에 이 선거 단일화를 갖다 열망하는 거지. 그렇죠.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서울시라는 게 뭐 이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닙니다. 두 사람 시장 누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서울시의 정책이 완전히 180도 바뀌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또 그 국가기관 뭐 건교부 이런 게 다 국토교통부 있는데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그게 아주 제한된 적어요. 지자체 장입니다. 네. 지자체 장에 특히 불과한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빨리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사람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것까지 막 뭐 팩터가 이 요소가 몇 가지나 되니까 그런데 그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더라고요. 보수 필진에 보면은 딱 한 사람 되면 한 사람 선대 본부장 가가지고 열심히 띄워주면은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보수 중도는 보고 싶어 한다. 근데 저는 있죠.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만일에 후보를 갖다 안 되고 선대 본부장 가서 진짜 자기 일같이 열심히 띄워주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도 정치적인 앞으로 기회는 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 보수나 중도는 많은 어떤 인상 깊은 감명 깊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둘 다 유력한 지금 서울시장 나가면 둘 중에 하나 단일화 나가면 된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런 가능성을 갖다가 자기한테 불리한 여론조사 방법, 불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승복해가지고 자기가 불리했지만 후보가 상대방이 되고 나는 그 대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이럴 때 이 서울 시민이나 중도한테 줄 그 어떤 깊은 인상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어쨌건 아마 단일화는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 됐을 때 이게 이제 왜 그런 거 있어요. 그 돈을 갖다가 뭐 나눌 때 왜 뭐 그런 거 있잖아. 심리 테스트. 이걸 누가 둘이 다 승복하면 50원씩 나눠주는데 하나도 안 하면 돈 한 개도 안 준다. 뭐 그런 테스트 있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단일화 안 돼가지고 3명 나와가지고 둘 다 안 됐다. 박영선 후보 됐다. 이럴 때 두 사람은 정말 끝나는 거거든요.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돌멩이 맞습니다. 돌멩이 맞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내 정치 생명을 끝낼 것이냐. 그래서 그걸 이제 심리 테스트에서도 나오는데 두 사람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랄 뿐이죠. 하긴 하는데 언제 그리고 25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그게 지나고 나면 28일까지는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투표용지에 인쇄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28일까지만 단일화 하면은 삭제로 나온답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미리 빨리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무슨 사퇴 이런 도장 없이 딱 한 문구를 안 사람만 넣는 거죠. 문구를 딱 한 사람만 그러니까요. 그게 되잖아요. 깔끔한데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는 뭐 오세훈 후보도 만나서 식사도 한 적이 있고 안철수 후보도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두 분 다 뭐 사람 좋더라고요. 다 훌륭하신 좋지만 어떤 정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두 사람만의 지금 리그가 아니다. 지금 그 둘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눈이 있다. 이걸 빨리 캐치해 가지고
빨리 단일화 해라. 25일 이건 기다리지 말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좋겠는데 저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여 변호사님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서울 시민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일 수도 있는 게 갤럽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16일부터 18일. 그러니까 바로 엊그제까지 이렇게 3일간 조사를 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번 재보선에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당선이 돼야 한다는 것은 36%고 지금 여당의 아니 정부의 그런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돼야 한다는 게 50%입니다. 국민 절반이 그렇죠. 이거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야당 당선 61%, 여당 당선 27%요. 희망. 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PK. 야당 59%, 여당 30%.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그 열망, 기대를 갖고 있는 적이 없어요.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비슷비슷했죠. 이때까지는. 예, 예, 역대. 비슷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권이 높은 적이 많았고. 예. 근데 서울 같은 데는 61% 아닙니까? 27%하고는 배 차이가 나는 그렇죠. 더블 그런 스코어는 없네요. 열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열망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당선이 되고 네. 뭐 대선은 조금 남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세로 내년 대선까지 쫙 몰고 가야 그래도 사실은 이길까 대선은 말까죠. 이길까 말까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쪽은 여러 가지 카드 많죠. 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것, 뭐 저도 단일화는 안 될 수 없다고 보지만 예. 기왕이면은 예. 기왕이면은 그냥 아름다운 단일화 네. 서로 웃는 환하게 웃으면서 탁 손잡고 우리 같이 갑시다. 국민들도 그러면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삿바 싸움을 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 양보를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이 있죠. 고춧가루 부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얘기 하려는 게 김종인 퇴진론이 그래서 뭐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뭐 재보선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퇴진을 퇴진이 하겠느냐. 하겠습니까? 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전국에서 원로이시고 노정객이시고 또 큰 어른인데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자기 후보가 될 수도 있죠. 예. 자기 후보가 될 수가 예, 있잖아요. 예, 예. 좀 과한 언사를 쓰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감정을 사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불협화음을 양산하는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고 교수님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진짜 무슨 정치적인 열망이 있으면은 국민의힘을 이렇게 끌고 가진 않을 것이다. 맨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어떤 존재감이 없는 행태를 계속 보이셨잖아요. 이 서울시장 후보 문제 이전에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이걸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왜냐하면 대권 주자라면 있죠. 두 사람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진짜 유력한 대권 주자, 윤석열급 정도로 그 지지율이 나오면요. 두 사람 다 나중에 이 대권 주자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뭐 나중에 장관은 해야 되는데 이래 되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몇 명쯤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인도 뭐 욕심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거의. 본인이 그런 욕심을 진짜 표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민심이 확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죠. 이런 지금 그 사실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예. 비대위원장은 저도 뭐 어디 건물에서 임시관리인 비상대책 뭐 비상한 걸 하고 있지만은 비대위원장 한 역할은 있죠. 현상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막 변혁시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당이 어떤 차가 앞으로 가다 깨골창에 안채받게 만들고 그냥 도로로 그냥 달리게 속도를 뭐 100km 달리고 80km 달리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은 있죠. 이번 단일화 문제에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어야 돼요. 본인이 나서면 있죠. 비대위원장이란 직책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비대위원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이 단일화를 오히려 더 도와주는 건데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말 한마디 뭐 태상황잉이 뭐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상황, 여황, 여황 그게 어떤 팩트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감정 싸움에 불과한 이런 말을 특히 안철수 대표하고 있죠. 막 나오면서 안철수 그러니까 또 뭐 본인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참모랄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또 그래 나오면서 오히려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될 수 있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장독을 유지는 깨뜨리지는 마라 이거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때까지 저도 뭐 우리 법조 대선배인 가인 예. 선생의 손자고 이래 참 좋게 봤는데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해서 상대방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당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입당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입당이 아니든 어쨌건 통합해서 범야권 후보로 되니까 범야권 후보 되면 자기 후보죠. 그렇게 상처를 지금 계속 입혀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니까 여권에서는 속으로 웃고 있단 말도 있어요. 이렇게 이전투구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문재인한테 딱 큰 복이 딱 하나 있는데 야당 복이라고. 그게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별로 존재감 없는 야당 복이었다가 야당에서 스스로 자멸을 늘 자멸하고 해왔지 있으니까 않습니까? 자살골을 넣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은 좀 이번에 좀 제발 좀 뒤로 좀 물러서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일화도 있죠. 두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야지 어떤 당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단일화했다. 이러면 또 가치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두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물론 자꾸 그걸 갖다가 오히려 안 되게 하는 재뿌리는 역할 예.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 어쨌든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감정 싸움이랄까 또 네. 두 후보 간의 삿바 싸움이 길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의 발복이 또 되나 야당 때문에 지금 LH 수렁에 빠져 있는데 슬슬 건져주는 건져주려고 거예요. 이 손을 자꾸 내미니까 다들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이거 수렁 탈출하게 생겼네. 제가 이런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김종인 위원장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게 세븐업이라는 농담이 있는데 예. 이 연세 드시면 자꾸 자기의 어떤 힘이 조금 줄어간다는 느낌을 받으면요. 자기 존재감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왜 아들, 며느리한테 계속 간여하고 하는 게, 이놈들이 나를 뒷방 늙은이로, 골방 늙은이로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 간여하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아들, 딸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있죠. 이제 그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자꾸 잃어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력 대권 후보가 아니니까, 예. 내가 뭘 한마디라도 해야지. 내가 위원장이 있다는 걸 갖다가 각인시켜 주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데서 나온다면은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나이 들면요. 다들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좀 섭섭해하고. 섭섭해. 그래가 관여하고 싶어 하고. 예. 그래서 그 아들, 딸이 뭐 물어보면은 예.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또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래요. 우리 애들이 아빠가 이제 자꾸 말이 많아져서 나이 들어가는 모양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 시중에 나오는 세븐업에 나이 들면 샷업, 입을 닫고, 예. 페이업, 지갑을 열고 그다음 마지막 취업 격려해줘라 후배들을 예. 이건데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